와우! 달슨의 라이브! 레알이 공격진을 좀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 재편 작업이 아주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좀 고통받는 시즌으로 좀 가고 있죠. 현재 순위를 보면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2위와 3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격차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차는 4점인데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경기를 2경기나 더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2경기나 더 치렀는데 승점이 4점 차니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바르셀로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요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팀 득점이 이거 좀 문제구나. 너무 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도 팀 득점이 좀 적은 상황인데 물론 알레티를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뭐 두 줄 수비 사사이 시메오네 감독이 수비 축구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레티가. 그래서 지금 알레티도 이제 골을 잘 넣고는 있는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름값을 놓고 보면 골이 너무 안 터지고 있는 거죠. 너무 적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강등권에 있는 오사수나와 경기를 했는데 골을 넣지 못하면서 무득점 무승부 끝나버렸습니다. 벤제마 가운데 놔둬놓고 뭐 아자르, 아센시오 세워놓고 허리 쪽에도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이렇게 나왔는데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냐고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슈팅 찬스 자체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좀 만듭니다. 슈팅 때릴 수 있는 기회는 만드는데 골을 넣는 선수의 문제, 그 마지막 파이널 서드 쪽에서의 피니셔에 좀 문제가 좀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금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당 슈팅 횟수는 13.6회,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2위입니다.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까 골을 좀 많이 넣고 있다라고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1.3회니까 6위예요. 경기당 슈팅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런데 골을 많이 넣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데도 골을 못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죠? 슈팅 기회가 자꾸 오는데 못 넣는다? 결국 스트라이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실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골 넣었던 선수들 이렇게 최다 득점 쭉 해보면 벤제마가 좀 8골인데 벤제마 빼고는 나머지 공격들이 너무 극심한 골 가뭄입니다. 너무 안 터져요. 비니시우스가 2골이고요. 그다음에 아센시오, 아자르, 마리아노 디아스가 좀 1골씩. 나머지 공격 자원들. 요비치와 호드리고는 아예 뭐 골이 없습니다. 좀 문제죠. 그나마 이제 약간 허리 쪽 아니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유형의 발베르데, 그다음에 모드리치, 카제미로가 이제 3골씩 정도 넣고 있죠.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정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골을 못 넣고 있느냐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뉜다 봅니다. 이렇게 문제는 내용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 침투에 들어간 유형의 공격수가 없어요. 벤제마는 스스로도 박스 쪽에서도 골을 잘 넣지만 우리가 이제 벤제마를 이야기할 때 세계 최고의 연계형 스트라이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가짜 9번 쭉 내려오거나 쭉 빠져가지고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낸 그 뒷공간으로 가짜 7번, 가짜 11번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쑥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게 이제 과거로 놓고 보자면 벤제마 끌어내게 되면 가짜 9번 역할하면 가짜 7번에 호날두가 했던 역할이고, 뭐 지난 시즌부터 이제 발베르데에게 그런 롤을 줬는데 발베르데는 이제 그 부상이라든지 약간은 좀 대구 안 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꾸준하게 좀 폭발력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또 발베르데는 또 완벽한 유형의 또 스트라이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확실히 침투형 공격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나머지 그 스트라이커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요. 뭐 아자르 같은 경우도 거의 폭망 수준 아닙니까? 뭐 요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자체의 어떤 결정력도 좀 너무 떨어진다. 유형을 떠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제 공격진을 거의 그냥 갈아엎는 수준으로 지금 재편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어떤 이 재편 작업은 선택이 아니다. 더 이상 필수다.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뭐 계속 이름들이 나왔던 거예요. 누구 데려오네, 뭐 지금 음바페 데려오네, 홀란드 들어오네, 손흥민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일단 몇몇 선수들은 확실히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비치가 지금 뭐 사실상 이미 다시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비치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 뛰다가 지난 시즌 영입을 했는데 주로 이제 교체로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즌 때도 라리가에서 이제 2골밖에 못 넣고 올 시즌에 골이 없습니다. 뭐 출전기도 별로 없죠. 2경기 선발 2경기 교체니까 6천만 유로 한 8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요비치를 영입을 했는데 예. 지금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뭐 임대 좀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근데 연봉은 또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참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 가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20살의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도 뭐 임대로 정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비니시우스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 기대를 모으긴 했는데 안 터지죠. 예, 잘 안 터지는 데다가 지금 약간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단 감독한테? 지난해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뭐 맨시티 경기 앞두고 선발 라인업 뭐 팀 점수 이런 얘기 하는데 혼자 뭐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막 딴청 피우고 집중 안 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지단 감독이 굉장히 규율을 세게 여기는데 뭐야 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눈밖에 났다. 그렇지 않아도 폭발력도 없는데 그런데다가 지난번 벤제마하고도 좀 사실 뭐 약간 설화가 하나 있었죠. 벤제마가 그 이제 프랑스 친구니까 프랑스 풀백인 맨디에게 프랑스어로 비니시우스 옆에 있는데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뭐 야 쟤는 볼 줘도 맨날 뺏기고 잘 못하니까 주지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지금 비니시우스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도 지금 뭐 임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어리니까 좀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아자르는 고쳐 쓰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아자르는. 근데 왜냐하면 아자르가 지금 30살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뭐가 또 데려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나이인데다가 아자르는 몸값이 너무 비싸요. 예. 아무리 지금 이렇게 못 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줘야 될 텐데 이 정도 최근에 안 좋은 선수를 누가 그렇게 돈 주고 데려가겠어요. 주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좀 아자르는 좀 고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요비치건 비니시우스건 누군가는 이렇게 좀 쫙 재편 작업을 좀 뒤집어 엎겠다는 거고 근데 누군가를 좀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지금 없잖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2년 전과 비교하면 예산이 한 25% 깎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앞으로 경제난 뭐 이 재정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안 데려와야 되나? 안 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예. 순위도 좀 밀리고 있고 골도 안 터지고 있고 뭐 벤제마는 나이가 지금 막 계속 먹어가고 있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 선수들 웬만하면 싹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를 보내놓은 선수거나 혹은 현재 데리고 있는 선수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매각하겠다. 예를 들면 아스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비치나 베일, 이스코, 세바요스, 마르셀로, 브라임 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지금 뭐 이런 베일 같은 경우는 토트넘을 임대 보냈는데 어떤지 매각을 하겠다. 이런 선수 이런 식으로 다 웬만한 매각을 쭉 해가지고 좀 돈을 좀 총알을 챙겨가지고 선수들을 좀 채우겠다. 근데 베일은 누가 완전히 저걸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1순위가 뭐 사실 우리 쪽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음바페가 1순위고요. 침투형 공격수. 네, 음바페가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벤제마가 나이가 만으로 이제 33살이기 때문에 홀란드.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여름이나 아니면 조금 딱 해서 게이지가 좀 채워지게 되면 데려오려고 하는 1순위는 음바페와 홀란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첫 번째 타겟은 음바페 그리고 이제 그 벤제마의 위치는 이제 홀란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물론 뭐 이 정도 얘기가 지금 손흥민 선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서로 어떤 관심 정도가 표명되고 있는 건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레알 마드리드 공격을 싹 바꾸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건 침투형 공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도 그 유형의 선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음바페와 홀란드를 이렇게 좀 보고 있다. 하지만 뭐 이적 시장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막 어떤 게 막 거의 뭐 다 성사 직전까지 가다가 넘어가서 이렇게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 심각한 상태고 싹 바꾸려고 하고 있고 싹 바꾸게 된다면 그런 몇몇 선수들이 연결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다가오는 새벽에 일단 슈페르코파 빌바오 4강 하는데 뭐 이 경기 자체보다도 앞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식으로 좀 공격진을 재편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촥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